스님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예. 저 노배우 윤현정입니다. 그 늦었지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받으셨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뭐 네, 진짜. 축하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래도 너무 울거먹어 사람들이 너무 싫어. 아이 그래도 아니, 근데- 이거는 울고 먹어도 아직 더 울고 먹어야 되는 진짜 거죠. 저는 직접 축하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예. 영광인 것 같아서요. 난 그런 말을 별로 참 대꾸를 잘 못해요. 아 어쨌든 그 작년에 이제 윤여정 시드롬이라는 그 얘기가 네. 나올 정도로 이게 이제 바쁜 한 해를 보내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 영화 끝냈어요. 아 영화 이제 최근에 그 네, 찍었어요. 엄동설안에 아주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제가 나오는 날이 영하 12도 막 이렇게 됐는데 길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젊었지 저보다 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 근데 너무 미안해하는 거야 감독이랑.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야. 내가 길바닥에 그렇게 그냥. 그래서 내가 괜찮아 덕민아. 내가 팔자가 세서 그런 거니까 왜 선생님 나오시는 날마다 영하 10도를 하고 내가 쉬는 날은 날씨가 영하 이렇게 또 3도 풀리고. 올라가. 예, 그래요. 그래갖고 어저께 강동원이 잠깐 만났는데 그랬어. 뭐 내가 난 그래갖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 영하 10몇 도에 노인네가 76세 먹은 노인네가 할래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영하 10도에 비가 오는 비 맞는 씬을 찍었대요. 그럼 머리가 이렇게 언대요. 그럼 그걸 녹이면서 찍었다 그래서 아 그래 네가 이겼다. 난 비는 안 왔어. 그럼 내가 뭐라 그래. 걔가 나보다 더한 상황에서 찍었다는데. 아마 이 포인트에서 좀 놀랐을 거예요. 강동원 씨하고 어저께 만났다고 하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다 뵙기가 힘든 분들이잖아요. 거기 촬영하는 데 가면 다 있어요. 진짜요? 비 맞고 있고 길에 자빠져 있고. 아니 그래서 뭐 좀 뭐 촬영 에피소드가 좀 있으신지요? 촬영 에피소드는 매일이 촬영 에피소드죠. 진짜 내가 저 감독을 죽이고 내가 죽을까? 내가 도대체 몇 번을 찍으려고 그러는 건가? 왜 또 찍으라는 건가? 그러면서도 또 하는데 맞아요. 그 딴 거는 군산에 식당에 가게 됐어요. 목포에서 네, 찍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냥 동네 조그만 식당이야. 김치찌개 팔고 고기 팔고 그러는 집인데 그 주인이 나한테 저쪽 테이블에서 보낸다고 사이다 한 병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쪽에서 누가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시는 노동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동질 하시는 분. 네. 그거를 제가 대접할 건 없고 아. 이거 선생님 드시라고 그러는데 감동이죠. 내가 그 집에서 잡수시면서 나를 보내준 거가 너무 또 울컥해갖고 또 내가 울었대잖아. 그래서 거기 같이 가는 날 그렇게 놀려. 근데 내가 너무 그 아저씨가 너무 아름답고 네. 그리고 사인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나 어머 나 정말 사진도 찍어드리고 싶더라고. 근데 내 몰골이 너무 흉해서 안 찍었지만 안 찍어주셨어요? 찍어달라면 안 하는데 뭐하러 찍어. 그렇죠. 먼저 너무 가서 잘 예, 먼저, 먹었습니다.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이다 한 병을 보내는 거가 내가 진짜 와인 한 병 보낸 거보다 더 감사했어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참 진짜 일상에 그런 문득 그 그렇죠. 찾아오는 그 감사함이 있어요. 또 그렇게 그다음에 또 촬영 나간다고. 그 힘이. 사실 1년이 지났어도 이제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예계 큰 경사 아닙니까? 이게 아카데미상에서 이렇게 수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TV를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나도 정말로. 믿기지 않았고요. 예. 반출을 해보니까 그건 사고였어요. 나한테 사고요? 사고요? 사고였어요. 사고. 근데 아니요. 근데 난 정말로 진실로 그 글렌 클로즈가 받기를 바랬고 네. 그 사람들이 하는 선거라니까 사람 민심이 그렇게 그녀를 위해서 다 투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뭐 구경이나 하자 뭐 그러고 가서 앉았는데 내가 나중에 그 필름인가 뭐 그걸 보니까 내 이름을 듣고 그냥 이렇게 일어나두고만 기다렸다는 짓이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무의식 중에 나온 거예요. 내 이름은 알아들으니까. 불리니까. 그럼요. 불리니까. 아니 너무 좋았어요. 제가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준 두 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게 바로 엄마가 열심히 일한 결과란다. 아드님들이 그 수상 소감을 듣고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우리 작은 아들은 울었대요. 울었고. 걔네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일하러 나오질 않았을 거예요. 내가 걔네들을 위해서 내가
살라고 일을 한 거니까. 난 걔네들한테 제일 미안한 건 걔는 내가 일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엄마의 음식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집밥을 그렇게 원하는데 너한테는 집밥이 없고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언젠가 그랬어요. 엄마가 밥을 안 해주고 그래서. 근데 우리 아들들도 꼭 나 닮은 거가 괜찮다고 우리 그래서 다 말랐잖아 그러더라고. 덕분에 덕분에 말랐어. 선생님 진짜 너무 멋있으셨어요. 근데 뭐 이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나 이제 긴가민가해요. 나도 멋있다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멋있어요. 기준이 뭔가. 선생님이 나는 멋있지 않거든요. 멋있어요. 난 성질 나면 성질 내고 그러지. 그게 뭐 이렇게 멋있는 거죠. 우아하게 막 이렇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서 선생님이 더 네. 멋있는 것 같아요. 더 성질 낼까요? 할 말을 할 말을 하는 그렇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굳이 내 본심을 숨기지 않고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카데미상을 수상을 하게 되면 이게 혜택이 좀 또 따로 있다고. 그 뭐 어디 여행 가는 비행기 표고 그런 건데 내가 뭐하러 내가 여기서 뭐 어디 뭐 타이티를 왜 가요? 내가 언제 그걸 가? KT 여행권 같은 게 나와요? 뭐 여행 가면 뭐 호텔이 뭐 무슨 아유, 호텔 뭐. 와. 난 그럴 기운이 없지. 그거 뭐 하러 가? 그런데 그래서 안 받았어요, 내가. 나 안 받겠다 그랬어. 거기 내 에이전트를 통해서 난 안 받겠다. 그랬더니 그 내 에이전트가 그러더라고. 너 안 받겠다고 그러길 너무 잘했다. 왜냐면 요번엔 안 준다더라. 요번에는 요번에는 팬데믹 때문에 없는데 나는 나 안 받는다 그래. 다 그랬거든. 그런데 잘했다 그러더라. 왜냐면 없다고요. 없다고 요번에. 선생님 상금도 없습니까 이게? 상금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또 봉준호 감독이 사실은 그 문을 두드린 거죠. 그 전에 봉준호 네. 감독이 두드린 문을 내가 어떻게 운 좋게 그 다음 해에 정이삭하고 같이 그게 다 운이에요. 운때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또 운도 운이지만 운도 아무한테나 오지가 않습니까? 그렇죠. 준비된 사람에게.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너무 진짜 너무 기뻐요 저희들은. 그쵸. 아니 이게 미나리로 아카데미 그 여우 조연상 포함해서 세계 영화제 상을 42개를 받았어요. 근데 뭐 시상식에 참석 안 했으니까 봉준호 감독은 날 보러 굉장히 다행인 줄 알라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막 그걸 다 다녀야 가셨다고. 되기 때문에 네. 송강호가 가만히 서 있는데 코피를 흘리고 있더래. 코피를 흘리는 줄 모르고 선생님 너무 줌으로 하니까 너무 편안하시다고. 근데 뭐 그게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왜냐면 뭐 탔다고 막 연락만 오는 거고. 아프타는 언제 받았느냐 하면 한 달 전쯤에 받았어요. 한 달 전쯤에요? 도착했더라고. 세관을 못 통관해갖고 세관에서 전화가 와갖고 뭐 통관을 시키려면 안 해. 그러고 그래서 돈 갖고 와라 그러는데 나 말았어. 그냥. 그러면 그 트로피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지하실에다 다 넣었어. 지하실이요? 지하실이요? 선생님 그거 장 좀 짜셔가지고 거실에다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 아카데미는 제 응접실에다 하나 지금 놔놨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러 오는 애들이 있어. 궁금하잖아요. 아카데미. 길을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날 보러 또 최화정은 그걸 갖고 오래 지네 집에. 지네 집 이사 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왜? 그때 좋은 길을 받아서 20이. 미쳐. 아니 사실 우리 미국 방송도 우리랑 똑같은 게 아카데미 후보에 오르자마자 선생님이 살던 미국 플로리다의 상트페테르부르크요? 미국 방송도 선생님 사시던 곳을 찾아간 거예요. 아니요. 신문 기자가 그러니까 여기가 말하자면 이제 부산이라면 나는 부산에서 조금 떨어진데 한 다리 건너는데 네네네. 살았는데 내가 세인트피터스버그인데 내 친구를 찾았어요. 걔는 플로리다를 떠나서 이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살고 있는데 이 린다라는 애는 그냥 시골 아줌마죠. 나랑 같이 살았던 린다가 너무 놀란 거야. 기자가 이 템파 트리뷴에서 전화가 와갖고 나를 아냐 그러면서 인터뷰를 해갖고 막 너무 놀란 거야 이 아주머니가. 그래갖고 이웃에 사시던 분이신데 린다 아주머니가. 나랑 친했었죠. 야, 찾아내더라고요.
사실 그 동네에 그 사실 때 유일한 한국인이셨다고. 네. 왜냐하면 사실 그때가 80년대. 70년. 그렇구나. 예. 우리 큰아이가 75년생이니까 예. 그 전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외국 나가 그랬을 때 공항에서 막 여권 보면은 뭐 이게 그 이민국에서 이렇게 딱 던져 옆으로 자기 모르겠다 이거지. 너 이 나라 아니 그러는 거. 그때부터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서 막 땀이 막 나면서 혹시 또 못 들어가게 한다거나 막 이러고 아우 그런 별 개꼴을 다 당했죠. 요새는 그런 거를 안 당하더라고. 요즘에는 진짜 코리아는 그럼요. 날 보러 이번에는 공항에 갔는데 막 Are you the grandma from 미나리 막 그리고 세관에서 막 그래서 세관에서요? 그래서 Yes I am. 그래서 Wow you look so young 그러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어머 내가 세상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래서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72년인지 73년인지 모르겠어요. 새엄마를 끝내고 갔었으니까. 겁나고 좀 그랬어요. 영어도 못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둘째 아들 때는 네 우리 엄마 오셨었죠. 우리 엄마가 배를 숨겨왔어. 미국 배가 맛이 없거든요. 근데 그 잡히면은 뺏기거든요. 근데 배를 백에다가 핸드백에다가 배를 한 알과 깻잎과 배 그 아삭아삭한 거 그거 한쪽씩 막 누나 먹었던 것 같아. 그거를 또 깻잎도 그렇고 깻잎은 왜 가져오셨을까요? 엄마가 그때 된장찌개에다가 깻잎을 송송 썰어 놓으니까 맛이 또 다르더라고. 한번 그렇게 해줘 볼까 그래갖고. 맛있었겠죠. 그럼요, 꿀맛이지 뭐. 아니 그저 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기자에게 필요한 자질이 암기력, 집중력, 관찰력, 임금 협상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뭐 아카데미 이후에 좀 추가된 거 없습니까? 집중력 있어야 돼요. 암기력, 대사 외워야지. 임금 임금 협상력. 예,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아카데미를 탔으니까 한 5배 더 주시고 그러면 협상 끝나야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조금만 올려달라고 그래야지. 적당하게. 예. 너무 많이 말고 조금만. 그냥 그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조금. 똑같이는 좀 나도 분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선생님께서 60세가 넘어서부터는 사치하고 살기로 결정을 했다. 그 사치는 좋아하는 작가, 감독의 작품을 돈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라고 좀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예. 이게 뭔가 그런 열정과 막 노력과 느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분하고 좀 일하고 싶다 하는 분들하고 좀 일을 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열정과 그런 사람들은 뭐 봉준호 감독이나 그런 사람 유명한 사람들 많죠. 그럼 봉준호 감독 있으면 그 사람 나 안 써주더라. 아니 근데 아니 괜찮아 안 써줘도 돼 괜찮은데 그게 또 작품이 맞아야지 돼요. 네. 야, 근데 내가 한 사람들은 봉준호 감독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는 없죠.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 나 안 써주더라. 이런 게 멋있어. 뭐가 멋있어? 선생님 이게 멋있어. 거짓말 아니지 안 써주더라고. 너무 멋있어. 그 만약에 연락이 오면은 흔쾌히 연락 오면 봉준호 거는 해야지 돼. 세 개가 봉준호한테 세 개 받아보는데. 오. 이게 저 57년 지금 데뷔하신 지 연기를 하신 지 57년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세기로 따지면 반세기가 넘은 거예요. 그렇죠. 참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렇다 반세기가 넘었네 진짜. 반세기가 넘으셨어요. 그러면 네. 저 이제 제가 41인데요. 요즘에 제가 그냥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나름대로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온 것 같은데 잘 산다는 거는 무엇일까가 되게 많이 그래. 궁금했어요. 난 41살 때 무슨 생각을 했나 지금 조세호 씨한테 대답해. 41살 때 내가 뭘 했나? 41살 때 다 난 내 모든 기록은 연속극으로 기록돼. 41살 때 내가 그 작품을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46에 사랑의 목일래를 했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또 그 단역을 막 하고 막 힘들었었던 것 같아. 다시 미국을 들어가서 그냥 애들을 키우고 사나 아니면 여기 사나 그러니까 나는 너무 힘들었던 때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를 고민할 여력도 없었어. 그러니까 훨씬 지금 여유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있나 아닌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건.
그때 아마 제일 힘들 때였을 것 같아요. 아무도 찾는 사람도 없고 단역 같은 거 나오면은 뭐 윤여정 씨가 뭐 옛날에 유명했던데 한번 나오라 그러면 어떨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배들이 안 나와 그 여자 이런데 안 나와 뭐 그랬대요. 전화나 걸어보지 그랬는데 내가 대뜸 나간다고 그랬대요. 그때는 나는 일이 필요할 때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갔죠. 단역 그런 거 다 했죠. 길바닥에서 막 연기하고 그러려니까 조금 부끄럽더라고 좀. 옛날에는 다 세트에서만 했는데 이제 그때 오니까 벌써 로케이션이 많아져서 큰일 났네. 그런데 내가 좋은 점이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안경을 벗고 했었던 것 같아요. 미국으로 다시 가느냐, 애들을 데리고 가느냐, 집도 그대로 있었을 때고 그러니까 가서 공립학교를 보내면 고등학교까지는 돈 안 들어도 보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타이프도 못 치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뭘 할까? 우리 동네 퍼블릭스라는 체인이 있었어요. 슈퍼마켓이. 거기 가서 이 캐셔 계산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요. 린다한테 했더니 그거는 시간당 2불 75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가서 할까? 뭐 애들을 데리고 갈까 그랬는데 김수현 씨가 너 미쳤냐고. 너 제주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제주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제주 있어. 너 배우 다시 하면 돼. 그런데 단지 너는 내 거는 나오면 안 돼. 김수현 씨는 그때 뭐 대단한 작가셨고 내 거로 나오면은 내 백으로 했다는 소리 들어서 너는 네 입지를 네 이름을 다시 못 찾아. 네 힘으로 찾아야 돼. 그래서 뭐 배우가 기다리는 작업이잖아요. 누가 써줘야지 내가 뭘 나를 보여주지. 그런데 아무도 안 써줘서 김수현 씨가 맹세를 깼죠. 내가 써줘야지. 그래서 김수현 씨가 써준 거죠. 네, 굉장히 많이 부담됐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해야지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했죠. 사실은 진짜 우리 엄마가 신사임당 상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진짜. 1924년생으로 우리나라의 첫 양호교사를 도전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북서 부잣집 며느리로 있다가 첫 양호교사 시험을 봐갖고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 셋을 먹여 살렸어요. 이게 뭔가 그 집안의 그런 또 어머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 또 저 세 분에게도 많은 영향을 좀 미쳐줬을 것 같아요. 뜨뜻하게 계시라고 그냥 있으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엄마 제발 그거 보일러 안 켜지 말고. 알았어. 키세요. 뜨뜻하게 계세요. 네, 알았죠? 네. 관리 잘하고 잘다 챙겨 먹고 그러자고. 응. 네. 잘 갔다 올게요 그러면. 네. 나오지 마셔. 깜깜해 나오지 마세요. 잘 다녀와. 네네네. 배우 겁주지 생활을 말아요. 하시면서 얻은 것과 또 잃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할머니가 본 사람 중에서 제일 스트롱보이야. 얻은 거는 그냥 그 뭐 허명인지 뭐 유명해졌다는 거. 근데 그 유명해졌다는 거가 진짜 그냥 이유 없이 축혀 세워졌다가 또 이유 없이 매도당하잖아요. 그런 거니까 진짜 거품 같은 거죠. 뭐 그래서 얻은 뭔지 그 거품 얻은 거 잃은 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 일로 했으니까. 사람이 육신이 멀쩡하면 일해야 되죠. 우리 엄마가 그랬어. 살아있으면 일해야지. 뭐 가만히 누워있으면 뭐해요? 뭐 떨어져. 사과가 갑자기 떨어질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난 그냥 후회도 없고 잃은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잃은 건 없어요. 바다에서 풀려난 물고기 같다. 접신의 경지. 그에게 내가 아니 모든 여편네들이 쉰 것처럼 오싹해질 때가 있다. 저런 연기의 깊이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무슨 설명과 수식어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혜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들이 안 그랬거든요. 약 먹었는데 안 낫는다고 무섭다고 왔다 했지. 난 너밖에 없었는데. 너네 아방 10년 똥기저귀 갈아주면 정도로 딴돈 내놓으라. 그거 내놓으라.
이 맛이야.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뭐 오랜만에 이렇게 저도 뵙는데 어떻게 그동안 지내셨습니까? 책 썼어요, 이거요. 아 이번에 그래서 데뷔 60주년을 기념하셔서 네. 에세이집을 예. 생애 감사해. 이게 이제 그 60주년을 기념한 그런 책이군요. 60주년이고 뭔지도 모르는데 쓰고 싶었어요. 아. 예. 아니 근데 쓰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쓰고 싶으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네. 막 애들르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예. 맞아요. 저는 연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엄마 노릇도 아내 노릇도 정말 빵점이다시피 했어요. 네. 근데 식구들이 봐줘서 좀 연기 잘 할 수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러니까 뭐지? 연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연기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내가 하는 연기가 추구하는 것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뭔가가 쓰고 싶었어요, 자간.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도 많아지고 뭔가 나를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네.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요 대목과 잘 어울리는 글이 아닌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우리 조셉. 제가 좀 전달력이 약해가지고 전달력이 조금. 네. 나는 직업란에 탤런트라고 쓰는 사람을 보면 무심결에 저희는 저걸 직업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놀랍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해와서 그런지 나는 연기가 직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직업이라고 하면 왠지 자존심이 상합니다. 마대 엄마가 아들 도준한테 너는 나야 하듯이 연기는 나입니다. 숨 쉬는 것처럼. 뭐 왜 그래? 이건 나에겐 직업이 아니다. 이건 네, 나다 저는 그냥.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전원일기에 무려 22년간 예. 출연을 하시면서 아니 근데 김수미 선배님께서도 이게 30대 한 초중반의 나이 할머니 역할을 하셨다고. 20대일 거요, 그 사람은. 김수미 씨는 조금 너무 심했죠. 야 20대 후반의 나이에 할머니 역할을 하셨다는 거 진짜 네. 믿기지가 않는데. 예, 그랬어요, 옛날에는. 네. 혹시 그 쌤께는 어떻습니까? 전원일기는 나에게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전원일기는 참 사람을 가르치는 드라마였어요. 부모가 하는 일, 또 자식으로서의 도리 이런 게 그 전원일기엔 다 있었어요. 그래서 교과서 같은 드라마였고 그 드라마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속이 꽉꽉 차진다 그럴까? 미처 못 느끼고 살던 건 느끼고 드라마 하면서 그랬어요. 또 전원일기가 22년이나 방송이 되다 보니까 그 실제 아이들이 또 성장을 하고 그렇죠. 그 안에 누군가는 또 결혼을 하고 네. 맞아요. 이게 또 누군가는 뭐 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전원일기는 양총리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의 희노애락 맞아요. 생로병사가 그 안에 다 예. 들어가 있다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니에요. 예. 전원일기 팀에는 하차시켜달라는 요청을 하신 적이 있다고요? 그거는요. 그럴 수밖에 없지. 김정수 씨가 전원일기 10년 쓰고요. 못 쓰겠다고 그만뒀어요. 그분이 밤새도록 작품을 쓰고 그 이튿날 보면은 언젠가 한 걸 또 써놨대요. 10년을 쓰니까. 예. 그러니까 도저히 쓸 수가 없더래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안 않아요. 나오고 그래서 도망가다시피 하고 그만뒀어요. 그때 다 같이 막을 내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방송국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법까지 얘기했어요. 뭐 길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든가 그럼 아버지 재혼 문제도 있을 거고 좀 얘기 좀 그 안에 새로운 얘기가 또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나는 하나도 서운해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이야. 저도 일기를 쓰면 네. 어느 날 옛날에 썼던 일기랑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이게. 이게 왜냐면 똑똑해라. 거의 뭐 김혜정 선생님의 엄마라고 불러도 엄마라고. 예, 엄마.
아니 이게 저 어찌됐든 그 전원일기의 김정수 작가님 그리고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이제 사랑이 뭐길래 김수현 작가님. 예. 이게 또 두 작가님은 좀 어떤 분이신지 아까 뭐 김정수 작가님 얘기를 해주셨지만 김정수는요 섬세하면서 아주 이렇게 결이 고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수현 씨는요 인연이 또 좀 남다르시잖아요. 전 그분이요. 그분 작품을 내가 글 쓰느라고요 쉬어봤어요. 17개를 했더라고요. 예.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야 진짜 그 김수현 작가님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습니다만 한 번쯤 좀 뵙고 싶어요. 어떤 분일지. 김수현 씨 같은 작가 안 나올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글을 썼는지 몰라요. 사람의 이렇게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대사가 그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발전한 게 그 두 분이 겨루면서 썼을 때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맞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두 분 다 김정수 작가님도 김수현 작가님도 뭐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네, 한 번도 뵌 적이 없죠. 전원일기 할 때 스튜디오에 안 왔었어. 놀러 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저런 얘기할 때는 이제 그거는 초등학생 뭐 그렇겠다. 그런가요? 그렇겠네. 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된 사람이야. 아니에요, 뭐 저희들도 아니에요. 예. 이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광고가 있어요.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아 진짜.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예. 분들 잘도 한다.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요 진짜 광고를 요 한 몇 년 하셨죠? 요 광고도요? 광고도 27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아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27년이면 와. 근데 이제 딴 조미료가 많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모델을 1년마다 교체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바꿔볼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나 봐요. 있죠. 당연히 있을 그럴 수 수 있죠. 있어요.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 두 번 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만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만하라고 나도 많이 하고 근데 한 해 쉬고 또 하자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게 27년 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한 해 쉬고 또 계속했어요. 야 그게 27년. 그래서 27년이 됐어요. 예. 이게 또 이제 그 유년 시절부터 선생님의 팬이었던 이제 봉준호 감독이 선생님을 놓고 마더를 기획을 했고. 내가 죽일 거야. 미쳤어 엄마? 당연히 안 죽였지. 근데 왜 그랬어 이 바보야. 바보라니 아들한테. 여러분들은 절대 헷갈려서는 안 돼. 내 아들은 아니야. 섭외는 이게 한 10수년을 공을 들이셨다고 그래요. 이 지금 선생님을 좀 그 몇 캐스팅하기 위해서. 년을 연극하는데도 예. 오고요. 또 집으로도 전화하고 그래서 그 여자 얘기를 자꾸 해줘요. 마더의 그 엄마 얘기를 계속 나한테 그 엄마를 심어줬어요. 내가 잊을까 봐. 봉 감독님이. 예.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마더를 잊을 수가 없어요. 딴 걸 하면서도 가끔 나한테 그 여자가요 살인도 해요. 응?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또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책만 안 줬지 예. 계속 그 얘기를 해줘서 내가 그 여자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해요. 야, 봉 감독님도 대단하시네요. 대단해요 그분. 그죠? 예, 그 사람 천재예요. 예. 연기할 때도 나 잘 몰라서 많이 가르쳐줬어요. 우리 아들이 살인한 걸 어떤 고물상하는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그 남자를 죽여요. 죽이고 거기다 불을 내고 도망갔어요. 맞아요. 근데 내가 거기다 침통을 내가 정식으로 안 배우고 침을 이렇게 넣고 네. 다니는 여자예요. 침통을 떨어뜨리고 왔는데 아들이 그걸 주워왔어요. 예. 그래갖고 나한테 이렇게 꺼내요. 그 여자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줄 거 있어. 뭔데? 이런 거 아크릴로 달면 어떻게 엄마는? 근데 그걸 봤는데 가로치고 그런 걸 디렉션이라고 그러죠. 형언할 수 없는 표정 이렇게 써 있어요. 야, 어려워. 형언할 수 없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현할 수 없는 건데 형은. 형언할
할 수 없는 표정으로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안 되더라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해봤는데 감독이 오케이 했어요. 근데 속으로 그래 내가 안 되니까 오케이 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막 울었어. 울면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고 버스로 들어갔어요. 다들 기다리는 버스로. 나도 너무 속이 상했지. 그렇죠. 근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사람들이 환호할 때는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당신 잘했다 그 뜻이지 뭐. 와, 사람들이 네. 환호할 때는 네. 와. 아 이게 참 또 표현이 표현이, 진짜 우리가 그 사람- 진짜 선생님 너무 최고였어요. 네. 찐입니다. 레알이에요. 아니 그런 소리 하는 건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봉준호 씨한테 되게 감사해요. 제가 이제 말하자면 그냥 하는 역들이 어떤 부인으로 고착돼서 이걸 어떻게 내가 벗어나나. 그런 나도 그런 고민이 많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봉준호 씨가 이제 마더를 하자 그래서 전 너무 좋았어요. 여태까지 했던 역이 아니니까 너무 가슴이 뛰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뭔가 그럴 때에 이 표현이 안 돼가지고 눈물을 흘린다, 막 뭐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해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또 하지 다. 아니 선생님 정도의 이 경력과 연륜이시면 그 말은 아유.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서 선생님 정도가 됐을 거예요. 네네네네. 이거는 레스펙입니다. 감사합니다. 난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해요. 아유 무슨 어쩌면 이렇게 변화가 빠른 이 연예 프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최고로 있잖아요. 난 이 프로 하시기 때문에 나왔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어머니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빵점이죠 뭐. 왜요? 저는요, 참 미안해요. 연기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대본이 나오면은 그거 갖고 내 방으로 틀어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좀 커서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대본을 갖고 있으면 엄마 앞에 무슨 장막이 쳐진 것 같았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 저 그 얘기 듣고 정말 많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똑똑해야 돼요, 연기를. 그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외롭게 하고 근데 이 연기도 흐지부지 하고 있으면 정말 면목 없어요. 예. 이게 콩나물 따는 것도 다 연기다라는 한간의 소문이. 저는요 제일 무서운 역이 네. 부엌 살림 잘하는 주부. 그러니까요. 내가 부엌에를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 역은 무서워요. 왜 좋은 주부들은 볶에 들어가도 딱 어울리잖아요. 근데 나는 볶에 들어가면 이방인 같고 저는 아주 살림 잘하는 주부 역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콩나물 다듬는 거 있으면 콩나물 사다 놓고 한없이 다듬어 보고 이렇게 연습을 집에서 해보신 거예요?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최근작이죠. Dear My Friend, 그다음에 이제 눈이 부시게에서는 이제 기존의 엄마와는 또 다른 네. 또 모습으로 분하셨는데 이게 좀 변곡점이라면 또 변곡점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Dear My Friend도 약간 치매 걸리는 그렇죠. 여자고 예. 근데 이제 눈이 부시게를 하는데 보니까 약간 치매서 나 이 치매 안 해. 치매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또 치매 걸리냐 안 한다 그랬더니 연출하는 분이 이거 치매 얘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치매 그렇게 단순히 치매 얘기가 아니래. 나는 그 연출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청담동 살아요라는 시트콤도 한 분이고 자기를 믿고 하래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는데 저는 참 쉽게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걸로 제가 백상예술대상의 대상도 타는데 그거는 연출자가 애쓴 거지 나보고 선생님 본래 하는 대로만 하면 된대. 제가 조금 어떤 때 애 같은 데가 있어요. 좀 나이 먹었어도 그냥 그런 거 하래요. 그래서 애같이 하고 철딱서니 없이. 그런데 그 눈이 부시기에 그 여자하고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한다고 그러고 상도 받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연출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유심히 보면서 어떤 때는 애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아주 지혜로운 할머니 같기도 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저희가 대화하면서도 느끼기에 그런 모습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봐. 그러니까 김석윤 씨는 그걸 잘 캐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부시게 마지막 나레이션도 이제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박상예술대상에서 대상 수상을 하고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게 이제 수상 소감으로 그래도 혹시 몰라서 뭐라고 인사말을 하나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던 나레이션을 얘기해야지 그랬는데 아무리 외워도 막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본을 찢어 갖고 왔어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영상을 보내왔는데 수탉이 지 힘껏 우는 거 봤어요? 수탉이 그리고 이러면서 울어요. 그런 거 안 봤어? 그런데 그러다 픽 쓰러져요, 수탉이. 수탉이요? 네. 그래서 어머, 기절했나 죽었는지 좀 이따 비실비실 일어나요. 저는 정말 배역을 받으면요, 그 수탉처럼 그랬어요. 내 온 힘을 다 쏟아 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하고 나면 널브러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주 못해요. 너무 그렇게 힘을 써서. 모든 걸 다 쏟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박완서 선생님이 내가 옛날에 꽃으로도 데리지 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다 추천의 글을 써주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김혜자의 그런 연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러면서 혹시 드라마 끝난 다음에는 널브러져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나를 알았지? 그래갖고 놀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하고만 선생님 제가 그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나도 그러니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널브러져 있어요. 너무 힘이 없어서. 그리고 독일을 할 수도 없어요. 난 너무 힘을 다 써갖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이제 우리 남편도 아들도 아니까 그게 너무 고마웠고 우리 남편 가셨을 적에 내가 너무 세상 일에 잘 몰라요. 세상 일 이렇게. 우리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렇게 모를 수가 있나 저거 괜히 연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요 그때 고등학생인가 뭐 근데 날 이렇게 뒤에서 안아주면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순진한가는 아빠는 아는데 아빠는 가고 어떡하지 우리 엄마 이러더라고요. 근데 전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나를 아는구나 그랬어요. 경험한 거, 읽은 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예, 그냥 어디로 없어지지 않아. 다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어갖고 뭐 할 때 그게 다 있죠.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미 늦었어는 생각을 아니 했거든요. 안 늦었어. 늦었어요. 네, 늦은 건 없어요. 네, 맞아요. 늦은 건 없습니다. 이것도 명심해야죠. 네네. 늦은 건 없다. 예, 하면 된다. 혹시